다음은 시청자님 유튜브에서 와주신 분이신데요. 에스더님이십니다. 인터플렉스를 2년 동안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손절을 할지 버텨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주가가 1,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약간 박스권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보유할까요? 버틸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답변부터 앵커님 여쭤보셨으니까 버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제 FP12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연성 회로 비판 쪽인데, 그러니까 FP12의 대장주격을 좀 중형주에서 따지면 BH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작년에 그 안 좋은 시장 쪽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주가가 33,900원까지 뻗었거든요. 18,000원부터 올라갔으니까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에 지금 좀 식었는데, BH는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삼성전기 물량, 애플에서 삼성전기가 뺐거든요, 그 물량 BH가 가져오겠다. 그리고 전장 부분에 관해서 업황에 좀 신사업 다각화를 해가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FP12나 P12 쪽 그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IT 반도체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IT 반도체 1분기 실적이 좋을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좋아질 기대감인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인터플렉스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가 2만 원까지 한번 뻗어줬거든요,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 뭐 주가가 50% 이상 조정 안 받은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워낙 대변수 많았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상하이 봉쇄령 뭐 등등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단계에서 포기할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이 종목을 보니까 작년 정도, 작년에 좀 사신 것 같거든요. 작년 한 여름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2년 보유 중이시래요. 2년이면 그래서 2만 원 주가를 보셨습니다. 2만 원까지 보셨다가 안 파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특히 지금 이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장기 투자는 파동의 흐름을 타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해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해는 유화기, 내년에는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데, 보통 주식 경제 시스템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축소 국면이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파동 흐름을 타면서 비중을 조금 저점에서 늘리고 고점에서는 좀 팔고, 이 파동 흐름을 잘했어야 되고, 2년 보유했었으면 지금 작년에 주식시장이 쇠퇴기였거든요. 2021년에 잘 사서 주가 2만 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확대기에서 지금 절정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는 시점에 안 팔았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2만 원까지 갔는데도, 80% 수익이 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동성 국면이 축소되고 기업 실적들이 다 안 좋고 좋아질 기대감이 있는 거에다가, 여기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거든요. 지금은 보유 단계가 맞습니다. 80%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생각하면 주식은 더 손을 못 놓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지난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현 시점을 주가를 진단을 했을 때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적정 주가를 이제 FP12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되나요? 지금 밸류가 여기 8배, 9배 수준이거든요. 올해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225, 내년에 357억이거든요. 내후년은 더 좋아지는 쪽입니다. 지금 재무, 부채 이런 거는 흠잡을 데 없고요. 네. ROE가 내년부터 15까지 가는 쪽이거든요. 저는 적정 주가가 13,000원 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으면 16,000원, 7,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 없다. 이왕 넣어놨던 포트 2년 되셨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래서 내가 수익 창출하고 나와도 늦지 않다. 조금 장기 보유 관점에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을 더 늘리는 건 반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FP12 전방 산업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IT 수요거든요. 역시 뭐 자동차도 있고 기판 수요인데, 1분기에는 워낙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야 되는데 비중이 10%가 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PCB나 연성회로 기판이나 인쇄회로 기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반대예요.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정도에는 PCB 쪽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반도체 이꼴 IT 마찬가지입니다. 기판도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4년 주기를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장주로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는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이꼴 민감주다 보니까 비중을 20, 30% 늘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적정 비율로 10%에서 15%가 적정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뭐 조금 더 비중을 늘릴 바에는 자동차나 2차전지 장비 이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 목표가는 내년 정도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고금리 유지 단계에 최종 금리로 들어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연말 정도 지나면 저는 고금리 유지 단계도 끝난다고 봐요. 피벗의 정책 기대감이 온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이 되면 연말 정도부터는 충분히 13,000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흐름이 썸머 랠리가 좀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우리가 다 사파이어 레지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DDR5 가격이나 뭐 수요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13,000원을 향해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3,000원 넘어가는 단계는 3, 4분기 정도로 가면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FP12 업황의 바닥 확인과 개선 과정에서 인터플렉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2차 16,000원 제시해 드립니다.